근데 그거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그거 말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 비밀. 예. 네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스타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루입니다. 제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 가장 즐겨하는 일인데요. 인싸부일체라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 또 한 분 만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IT 업계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 3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어도비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 어도비 대표. 와,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단하신데, 뭐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 나라가 좀 그래서 그런지 남성 리더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네. 전니 대표님도 만나고 다양분들 만났는데 네. 여성 리더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한국이랑 사이가 좀 쉽지는 않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활동하는 여성 리더분들이 많아요. 네. 많긴 한데 아직 전체 이제 비율 면에서 네. 보면 아직 여성들이 많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어떠한 직장 경력을 좀 가지시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요. 우연한 기회에 선배들이 시작한 IT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IMF. 어떻게 아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웠는데 제가 월급을 1년씩 못 받았으니까 힘든 때는 힘든 때였죠. 1년 동안 못 받았다고요? 네, 예. 아, 그러다가 결국 회사를 나왔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들어가게 됐고, 두 번째 직장도 IT 스타트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영업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네. 영업일이요? 솔직히 조금 꺼려하잖아요, 영업일. 그랬죠. 근데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했거든요. 네. 개발, 마케팅, 홍보 뭐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2살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전문성을 쌓기에 가장 좋은 데가 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영업이 꼴 가장 비전문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영업은 왜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는 물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IT 솔루션을 했으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업 행위 자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솔루션 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죠. 그다음 물건 하나 들고 가서 제안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몇 달에 걸친 제안 작업과 설득 작업이 따라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일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 조율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IT 영업을 지금까지 얼마나 하시다가 지금 어도비 코리아 대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직장 생활은 한 30년 한 거고요. 네네. 8년은 영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시기였고, 그러니까 22년 한 거죠, 지금까지 보면. 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력을 쭉 봤어요. 네. 근데 안 쉬었더라고요. 그 이력에 나타나지 않는 몇 달씩은 쉰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지겹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고객사 갔다 왔는데 너무 즐겁게. 블로그나 네.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직업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저는 직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좋아요. 직업, 직무 중요합니다. 근데 네. 나에게 맞는 직무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대표님 생각할 때 나에게 꼭 맞는 직업 혹은 직무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지 않고 내한테 맞는 건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도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많은 시도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가잖아요. 네네. 시간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도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직접 떼보는 거? 근데 그런 의미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 여동생한테서. 언니야! 우리 저기 누구누구 인턴 자리 좀 하나 알아봐 줘. 이러는 거예요. 여동생 맞으시죠? 여동생이요. 그래서 제가 야 요즘 조카 인턴 자리 만들어줄 수 있는 이모가 어디 있냐고. 그거 못한다 내가. 대신에 한번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네네. 그래서 조카를 불렀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뭘 했느냐 물어봤더니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교육을 계속 받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좀 부딪혀보는 게 필요하다. 엄마가 인턴 자리를 부탁을 했는데 이모는 그런 능력이 없다. 대신에 네가 어디가 됐든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큰 회사들이 이모 저처럼 3학년인 학생들을 뽑지를 않아요. 네네. 이러는 거예요. 큰 회사 인턴 말고 작은 회사 인턴을 해. 왜 큰 회사 인턴을 하냐? 큰 회사 인턴을 하면 가서 하는 일이 뻔하다. 사실은 큰 회사에서 일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뽑아놓고 결국은 진짜 백봉이 돼? 정말 아무 일이나 시간 때우는 일을 시킨단 그쵸, 말이죠. 네. 예. 스타트업을 한번 찾아봐라. 나는 분명히 스타트업이라면 너 같은 애가 한 6개월 정도 가서 일을 해준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모 잠깐 봤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고민이 너무 많대. 그래서 왜 이모 보고 싶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시험지를 복사하는 일이래요. 계속. 그래서 어떤 나라의 시험지였어요. 네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추측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계속 이렇게 스캔해서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모 제가 이걸 해서 대체 뭐가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캔하는 거 지겹거든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네가 스캔만 하냐? 그랬더니 꼭 그건 아니고 스캔을 해서 어딘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한대요. 네. 시퀄 문장이라고 있어요. 쿼리하는 문장. 네네네. 그걸 날리고 답을 받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네 회사에서 그 시험 문제를 검색하는 그 시스템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호기심이 없냐? 나 같으면 일을 시키면 네. 대체 이 뒷단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길래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건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또 돌아갔어요, 조카가.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모 봤더니 저희 회사가 AWS라는 클라우드를 쓴대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그러면 AWS에서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런 테크 관련된 일 아주 고급자는 아닌데 초심자들을 위한 서티가 있을 거다. 그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또 한 4개월이 더 지났죠. 그 조카가 너무 부럽네요. 일단 이렇게 멘토링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6개월이 차고 나서 연락이 왔죠, 저한테. 네. 이모, 우리 회사에서 저한테 인턴을 6개월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6개월을 더 하게 되면 네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 이모 무슨 인사이트?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시험지 스캐너 집어넣고 코리에서 네. 검색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민이 있대요. 자기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나라의 시험지 스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스타트업에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너네 회사에서 대상으로 하는 나라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없냐?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잘 된대요. 왜 잘 되니? 인도 왜 잘 되니?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너 웃기는구나. 네가 하는 나라가 잘 안 되면 옆에 잘 되는 나라가 왜 잘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시야가 다르시네요. 네. 그랬더니 그래요 이모 생각 안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잘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6개월 연장을 하지만 네. 회사가 자기를 6개월간 못 쓰고 한 2달 정도 하다가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상관이냐. 일단 네가 지금 그 회사에서 배워야 될 걸 안 배운 게 있다. 인도네시아는 왜 잘 되는지. 그래야 네가 나중에 이 경험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예. 저희 회사에는 이런 비즈니스 했고 저는 이쪽으로 있었는데 보다 보니 제가 하고 맨날 스캔하던 이 나라는 안 되고 이 나라는 됩디다. 제가 보기에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였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죠. 그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굳이 그 회사에 들어갔다 해서 그 네. 스타트업에서 거기 인턴을 한다 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 조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2개월을 일을 한 거죠. 그 네네네.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모 제가 학교로 돌아가야 될까요? 고민을 하더니 네. 인턴을 좀 더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굳이 취직을 빨리 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인턴을 하더라도 단기성 일을 하더라도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큰 회사 인턴 자리도 지원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해서 인턴이 됐어요. 큰 회사에서. 그래서 너 어떻게 인턴 자리를 얻게 된 것 같아? 물어봤죠, 제가. 이모가 얘기한 대로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고 인턴 인터뷰를 할 때 그 생각을 얘기했더니 자리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단순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과연 그 단순한 것도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죠. 조금은 다르게 보는 분도 있고 네. 거기서 내가 배울 점을 찾으려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일이 일 자체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훨씬 의미를 가진 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고 이해를 하다 보면 내 역량이 쌓이는 거예요. 사례 또 있는데.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근데 저도 너무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의미 부여를 시켜주는 게 일이에요. 그쵸. 왜냐면 그 친구들이 찾으면 좋은데 네. 못 찾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네. 찾으면 알아서 잘 다녀요. 네. 열심히 잘 다니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아닌 친구들은 의미를 내가 부여를 막 해줘도 그 친구 못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제 아는 분이 은행에 지점장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은행에서 인턴을 뽑았죠. 한참 네. 인턴을 뽑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인턴을 뽑아놓고 은행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점에다가 배치를 해요. 지점에서는 그 인턴한테 시킬 일이 없어. 통장 개수를 시키라 막 이런 거 영업시키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거기 지점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했군요. 네네네. 그런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이 와서 몇 달간 있다가 돌아가는 날 그 중에 한 인턴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하나 내밀더래요.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게 이제 가로수길 근처였나 봐요. 네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근처에 점심시간이랑 은행 문을 닫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그 근처를 다니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가져온 거예요. 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네. 이걸 다 다니면서 어떤 은행을 다니시는지 왜 다니시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친구는 뭘 해도 할 친구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 궁금이 생겼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성공 안 했어요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성공에 대한 원동력 너무 많으시겠지만 요인 중에 한 가지만 뽑자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말고. 수능 만점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예, 다 그런 이렇게 얘기하죠. 하잖아요. 예. 네네네. 저도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건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그거 말고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 예. 네네. 저는 주저함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해요.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이걸 내가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도를 하죠. 하고 나면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실패도 네. 많잖아요. 실패도 많고 성공도 많아요. 근데 제가 특히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여러 개의 영업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고객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매번 성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을 하잖아요. 네. 하면 그 성공에는 오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타이밍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이 고객의 니즈랑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네. 또 가끔씩은 운이 더럽게 좋아서 그래서 성공을 한 거는 그 이유를 딱 찾기가 어려운데 네. 실패를 하잖아요. 네. 이유가 명확해요. 그렇게 되면 네네. 명확한 이유를 찾고 나면 다음에 내가 트라이 할 때 실패 확률이 줄어요.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생각하기보다 일단 시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시도 자체가 뭐 실패를 하더라도 배움이 있는 거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좋은 거고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네네. 간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참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시는 게 대표님의 뭐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작년에 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 네, 시작했죠. 네. 좀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대표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뭘 보여줄지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이러면 나를 1억 명이 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봐요.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세상과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됐잖아요. 이런 걸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죠. 구독자 늘지 않을 수도 네. 있고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배우는 게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 1년 조금 덜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찍었던 영상은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떤 컨텐츠 다루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가장 잘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네요. 그렇죠. 직장인으로 쭉 커리어를 쌓으시고 마지막 정점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고민 상담 하시다 보면 어떤 고민이 가장 많아요? 요즘에 돈 고민 많이 하지 않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월급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고민은 다루지 않으니까. 예.
그 고민을 하는 시간에 네. 예, 일을 재미있게 잘하면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명언이네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이 따라온다. 제가 참 속물이었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뭐 실행하고 거기서도 실패를 해도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것들 도전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대표님의 삶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 친구들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믿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 자신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나에 대한 믿음이 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비결. 네. 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